아침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많이들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20시간 동안, 짧다면 굉장히 짧고 길면 또 굉장히 긴 시간인데 20시간 동안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선해양 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양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김형주라고 하고요. 2년 전에 노르웨이 NTNU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연구 주제는 이 마리타임 세이프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석사 쪽은 죄송합니다. 석사학위는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그 의장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연구로 학위를 받았고요. 학사도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NTNU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서브시 쪽에 그 새로운 컨트롤이랑 세이프티 필로소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르웨이로 건너가기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그 선장 설계 시스템 쪽으로 해서 근무를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양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해양 플랫폼, 그리고 선박, 그리고 서브시 쪽에 리스크랑 세이프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리스크랑 세이프티라는 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고요. 또는 기계는 아니지만 파이프라인 같은 게 고장이 나서 뭐 커로전이나 이로전이 발생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잘못을 해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러 공격 같은 외부의 공격도 안전에 되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고요. 또는 소프트웨어 에러, 이런 버그라고 그러죠. 버그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해킹 같은 또 외부 위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세이프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넓은 분야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적용이 되면, 항상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면 새로운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넓고 얇게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개론식으로 이번에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먼저 강의 소개를 하고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 왜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지 이점이랑 당면 과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몇 가지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프로젝트를 첫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 강의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도 준비를 하고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리스크 분석하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는 이야기가 또 너무 많이 또 달라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너무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 기원이랑 정의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조선해양에서는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런 쪽으로 크게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나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사안이랑 또 조선해양 분야에서 적용 사례들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해양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넓게 이해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화, 뭐 연결성, 뭐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어느 한 가지 주제를 깊게 파고서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넓고 얇게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그 강의의 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시간 동안 전체 강의 구성은 보시는 대로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요 1강, 2강 해서 산업혁명의 개요랑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이슈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오후 시간에는 조선해양과 자동화에서 그 자율운항 선박이랑 언맨드 플랫폼을 할 거고요. 내일은 빅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스템 인티그레이션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사이버 보안이랑 강의를 요약하는 식으로 쭉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1차 산업혁명을 한번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보시는 것처럼 1784년에 기계 방직기의 발명과 함께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수력 또는 증기를 동력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산업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무분별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특히 런던에 대규모 스모그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요. 이 그림이 그 증기 기계 동력을 이용한 방직기가 되겠고요. 이게 아직까지 돌아가는 기계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증기기관이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연결된 방직기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력 또는 증기의 동력을 사람의 힘이 아닌 이런 힘을 이용하는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보시는 대로 처음에는 1870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있는 도축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생산 라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그림처럼 보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도축장에서 뭐 배를 가르는 사람 있고, 그 다음 사람은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 사람은 뭐 보기를 걸고, 분업화를 한 거죠. 생산 라인을 만들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전기를 이용한 조립 라인, 그리고 노동의 분업 등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에 대한 폐해라고 할까요? 이거를 잘 풍자한 영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던 타임즈 영화가 있죠. 이렇게 생산 라인이 있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 라인은 있지만 작업은 사람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2차 산업혁명이고요. 3차 산업혁명은 1969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LC, 최초의 PLC인 모디콘 084라는 놈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요게 보시는 게 그 첫 PLC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자 시스템, IT 기술, 로봇공학 등을 이용한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발달한 이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동영상은
보시는 아이스크림 자동화 라인 공장이거든요. 보시면 특징이 아까처럼 생산 라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은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고요. 사람은 최소한으로 기계가 빠뜨린 부분을 아까 이렇게 아이스크림 몇 개 채워주는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3차 산업혁명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강의를 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21세기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고 정보 처리 기술과 운영 기술을 통합해서 융합을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도라고 제가 밝히지 않은 이유가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랑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이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만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던 개념이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디지털 기술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산업에 이용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n the history of industry, there have been many revolutions. And now we're facing the next one, connectivity. But how can a company handle this? What does the industry of the future look like? Our experts have been wrestling with these questions for years. They know that the complete digitaliz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plays a key role in the process. Why? That's simple.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operate quickly, flexibly, and cost-effectively. Product life cycles are becoming increasingly shorter, while product variants are becoming progressively larger. Just like large volumes, small quantities must be produced economically. Lead times will become shorter, so the delivery must become faster. For companies, this means that in the future, they must align their organization much more rigorously to meet customer needs. This can only be achieved if companies start today to digitize, automate, and above all, interconnect all processes. Not only within the company, but also along the entire value chain. This means a convergence of the various areas. Customers and business partners are part of the total process. The goal is to make all relevant data available anytime and be able to control the whole network of value creation in real time, from product planning and product and production development all the way up to production and logistics. Of course, data security must be assured at all times. Synchronizing digital and physical value streams not only increases productivity of companies, but also their efficiency, quality, and innovative capacity. The Industry 4.0 concept isn't new, but unlike before, we now have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it to become affordable reality. As you can see, the industry of the future presents us with many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questions. 일단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프로덕티비티 나오고 커스터머 나오고 막 그러죠. 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 또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 자체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조업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제조업에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지금 근데 계속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다른 산업 또는 일상생활까지 다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근본은 제조업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제조업 방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대포장된 면이 없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로봇 자동화가 나올 거고, 또 로봇은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집마다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거고, 또 보시면은 2023년 이제 5년 남았습니다. 5년 뒤면은 3D 프린터가 보급이 될 거고, 또 1년 더 지나면은 거기에다가 3D 프린터로 만든 간을 이식을 한다고, 또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2024년이 되면 뭐 집에 앉아서 막 여행도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집에 앉아서 여행 가는 거는 이제 증강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인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고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능력은 가시적인 미래, 곧 인간의 능력과 대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우리는 지적인 기계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혁명을 맞이하고 있어서 기계가 게임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 언어 표현을 다루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지능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많은 활동들을 이미 기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번 세대 안에 완벽한 인공지능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대요. 또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담당자는 10년 이내에 완벽한 인공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고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요, 1957년도에 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1961년도에 한 이야기고, 이거는 1963년도에 한 이야기예요. 벌써 50년도 더 전에 이미 그때부터 이런 장밋빛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은 아직 멀리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 상태를 보면 너무 많이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예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원자력 에너지와 초음속, 성층권 항공의 출현으로 우리는 훨씬 더 놀라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원자력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 같죠? 딱 느낌이 오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전자산업에서 큰 진보를 이루어서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즉 전자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원자력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보시면 48년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55년도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는 1970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많은 4차 산업 전문가들이 이제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고 이런 참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과대 광고 주기라고 하는데, 꼭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대요.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쭉 급등을 해요. 피크를 딱 치고 나서 이제 뭔가 현실을 깨닫고 너무 과장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기술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어느 정도 그 기술에 걸맞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안정화를 되는 이러한 과대 광고 주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그림인데요. 처음에 스타트업 컴퍼니가 있고 여기서 얼리 어댑터들이 막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피크를 치다가 이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최하치가 되면은 처음에
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5% 정도만 남아서 계속 그 기술을 연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한 20-30% 정도가 이제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과대포장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참 피크를 치고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다. 과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세히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이 완전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마시라고. 결국에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유용한 기술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분명히 쓰이게 될 기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관심들이 내려가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에도 너무 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십사 해서 조금 냉정한 평가를 내려봤고요. 대표적인 예가 나노 기술, 한 10년 전만 해도 나노 있었죠. 또 바이오, 또 한 40-50년 전에는 스페이스, 우주 트렌드가 있을 때마다 뭔가 막 관심이 높아지다가 지금은 나노 하면 또 많이 시들해졌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2009년도에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 실제 기술은 이 정도였어요. 이제 뭐 분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요건데 여기 나온 그림 보시면은 혈관에 주사기 꼽아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로봇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막 고치고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이런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장이 돼서 물론 언젠가는 올 미래지만 아까 인공지능 말씀 예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5-6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금방 완성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또 그러고 있잖아요. 갑자기 인공지능이 금방 완성될 것처럼. 이러한 과대평가된 부분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장단점을 거품없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현된 기술 또는 구현에 앞으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들을 또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에 대한 거품이 사라진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실 수 있게 처음부터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면 그런 데 대비할 수 있겠죠. 보여드린 대로 지금 피크를 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각 기술별로 어느 기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안정기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된 거는 2년 이내에 안정화가 될 거고요. 요 하늘색은 2년에서 5년, 파란색은 5년에서 10년, 삼각형은 10년 이상.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쭉 있고 눈에 띄는 게 그 무인 자동차 당장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0년 더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동화 그 자율운항 선박할 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기술적인 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관심이 많이 사그러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먼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안 좋은 면을 보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용어거든요. 많이들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강의에서는 그냥 섞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 두 용어의 기원이랑 정확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기존의 1차에서 3차까지 산업혁명에 이어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뜻하는 용어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48년부터 사용이 된 용어고요. 영어로도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4IR이라고 부르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고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랑 그 기본 개념은 2011년도에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에, 이게 독일어인데 인더스트리에 4.0 프로젝트에서 처음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 국한돼서, 왜냐면 이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가 제조업 프로젝트거든요. 제조업에 어떻게 IT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라서 처음에는 제조업에만 한정된 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워낙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거의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도 앞으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결국에 의미하는 바는 같거든요. 비슷하니까 4차 산업혁명이랑 인더스트리 4.0을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정의를 보시면 일단 보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제조기술에서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통신에 대한 현재의 기술적 발전 추세를 의미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정의한 그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용어를 보시면 먼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된 독일 프로젝트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상물리 시스템까지 이르는 기술적인 진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물 인터넷, 데이터 인터넷, 그리고 서비스 인터넷으로 향하는 네 번째의 산업혁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인더스트리 4.0은 제조 시스템, 그리고 제품의 설계, 제조, 운영,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에 적용하는 용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용어에 포함된 4.0은 생산성 향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앞선 3번의 산업혁명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더스트리 4.0은 다음에 4가지 요소로 인해 제조산업이 디지털화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의 볼륨 증가, 계산력 향상, 연결성의 발전 및 새로운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개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의 출현. 세 번째는 터치 인터페이스 또는 증강현실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출현이 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보된 로봇공학과 3차원 인쇄, 3D 프린팅 같은 물리적인 세계로의 디지털 명령 전송 기술의 발달. 이런 4가지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특히 제조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SAPSE에서 정의한 혁명은 보시면 인더스트리 4.0은 가치사슬 조직의 기술과 개념에 대한 총칭이고 가상물리 시스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이러한 기술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면 지금 다 제조업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서 시작된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모듈식으로 구성된 인더스트리 4.0의 스마트 공장에서는 가상물리 시스템이 물리적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물리적 세계의 가상 복사본을 만들어서 분산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물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하고요. 또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랑 조직 간 서비스가 가치 사슬의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BDI에서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은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의미하고요. 또 기계화가 첫 번째, 대량 생산이 두 번째, 자동화가 세 번째, 그리고 이제는 사물과 서비스의 인터넷이 제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특별한 성장 기회와 경쟁 우위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전문가들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또 다른 몇 가지로 불리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4.0 또는 스마트 산업 또는 지능형 산업 또는 스마트 공장 또는 스마트 제조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총 9가지가 주요한 기술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증강현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자율화 로봇, 그 다음에 그 적층 가공이라고 그러죠. 3D 프린팅 이야기하고요. 시뮬레이션, 6번은 시스템 통합, 그 다음에 7번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까지 총 9가지 주요 기술이 있고요.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한 가지 기술마다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서 시작이 됐고 인더스트리 4.0도 독일의 제조업을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점점 이제 기술이 좋다 보니까 여러 산업 분야로 점점 사람들이 적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스마트 공장, 처음에 시작을 한 제조업, 스마트 공장에서 시작을 해서 스마트 운송, 스마트 물류, 스마트 빌딩, 스마트 광업,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선박, 스마트 오일앤가스, 또 스마트 모든 것이라고 해서 스마트 X 또는 스마트 애니싱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물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일앤가스, 스마트 마이닝까지 모든 걸 다, 모든 분야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스마트 빌딩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조명 관리 또는 그 HVAC, 환기랑 에어 컨디셔닝 등등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스마트 빌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러한 스마트 빌딩들이 모여서 스마트 도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장을 보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내용,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되는 스마트 도시가 있고요. 또는 스마트 물류라고 해서 물류를 할 때 처음 물건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부터 라벨을 붙여서 이 라벨을 쭉 추적을 해서 어떻게 물류가 이동을 하고 어느 차에 타서 어디로 이동이 된 다음에 어느 창고에 들어갔다가 어느 배에 타서 어느 비행기를 타고 모두 다 추적이 관리한 이런 스마트 물류가 있고요. 또 스마트 쉽도 있죠.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있네요. 선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선박의 위치, 방향, 속도, 그리고 헐 스트레스, 모션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센서로 센싱을 하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쇼어로 보내서 쇼어에서는 내비게이션 트래킹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나 이러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쉽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광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놈은 그 직접 광산에 있지 않고 멀리 도시나 아니면 환경 좋은 데에서 원격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조정하는 모습이고요. AR 기술을 이용해서 메인터넌스를 하거나 또는 이 광물들을 실은 차들은 자율운항으로 운항을 하게 되고요. 쭉 해서 물류까지 모든 회의 또는 메인터넌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하게 관리를 한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디지털 기술을 제조업에 사용을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시초고요. 이게 조금 더 번져나가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 아까 물류나 운송이나 운송물류, 조선, 에너지, 광산 등에 퍼져나간 좀 확장된 개념의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 일상 생활에까지 적용이 되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넓은 범위에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제일 큰 넓은 범위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